오늘의 황녀 제보 사연은요, 시집살이가 아닌 처갓집의 장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느 한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결혼 13년 차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연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하소연이나 사이다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입장에서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어떠한지 봐주세요. 우리는 연애할 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며칠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고 서로 오해와 안 좋았던 감정은 모두 화해를 했어요. 양쪽 부모님과 만나 상견례를 하였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 날짜를 빠르게 잡자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직원으로 일하던 곳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든 돈은 투자를 하였고 빚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신혼 준비가 잘 되고 결혼도 하였고 그의 와이프는 첫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를 닮은 아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육아는 거의 와이프가 하였고 퇴근 후에 같이 도와가며 아이 목욕과 아빠로서 놀아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사업은 안정적으로 되었으며 일반 직장 생활에서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째 따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 둘째가 3살 때부터 부부와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는 장모님과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둘째가 태어나서 가끔씩 와서 애들을 돌봐주기는 했지만 와이프가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잠들고 늦은 저녁 매일같이 맥주 먹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었고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후 어느 날 와이프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혼자서 애를 케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저한테 하소연을 하길래 저는 우리 엄마가 봐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와이프는 나는 시어머니가 와서 애를 봐주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니 우리 엄마가 와서 애 봐달라고 해야겠다며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사실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한 달에 4-5번 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애들을 잘 봐주기도 하여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기도 하였고 지방에 살기 때문에 올 때나 가실 때 항상 표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서먹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샤워를 한 후에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기도 하며 장모님에게 친근감 있게 대화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장모님은 한 달에 20일 이상 넘게 오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와이프가 집에만 있기 싫다며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으로 그냥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와이프는 집에서 답답해서 죽으라는 거야?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보이더군요. 그래, 그럼 좋다.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타임 알바 같은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쪽팔리게 주위 아는 어린이집 엄마들 보면 어쩌려고 절대 싫다며 개짜증을 내더군요. 이때 한바탕 싸우기도 했지만 돌아선 와이프 길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라 했었고 며칠 후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기본 급여는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더군요. 그 후 몇 달이 지나도 얼마를 버는지 전혀 저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매일 일 끝나고 뒤풀이로 회사 언니와 동생들과 술을 마시는데 늦게까지 먹고 옵니다. 뭐 일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치만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약속이 없을 때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먹더군요. 좀 그만 먹어라. 일한다면서 그리 나가서 먹었으면 집에서는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내가 일해서 스트레스 받고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퍼붓기 시작하네요. 매일 술 먹고 늦으면 어디로 데려와라. 어쩔 때는 너무 늦어 걱정이 돼서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 다음날 장모님 없을 때 대판 싸우기도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있을 무렵 와이프는 직장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고 늦게 온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씻고 나온 저에게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이리 와보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라더군요.
그래서 장모님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요즘 세상에 생활비 200 가지고 생활하라고 주나? 너무하지 않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생활비 200만 원을 주었고 공과금이나 외식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제 돈으로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냐 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위들은 장모한테 명품 옷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사위 너는 힘들게 애 보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하시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는 생활비를 주고 있지만 사업을 차리면서 남았던 대출비 또한 내고 있어서 이러저러한 입장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더군요.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집도 못 사고 넌 도대체 뭐 한 거냐? 라며 하시는데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너무 서운했고 눈물이 고이더군요. 저는 남자로서 눈물을 내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장모님께 지금껏 와이프와 살면서 힘들지만 일이 늦게까지 들어올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와이프한테 일하라는 말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라고 대받아 치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있는 날이면 또 어떤 말을 할지 너무 끔찍해서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에서 없는 일도 하며 더욱 늦게 집에 가기도 했는데요. 장모님이 없는 날 와이프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맞는 말 했네 라며 인상을 쓰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나랑 살면서 지금까지 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했으며 와이프에게 지금 분양일 하면서 계약을 성공적으로 하긴 했어? 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공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가 돈을 안 주니 내가 내 발로 뛰고 내 생활비 만드는 거니 그 돈 어떻게 쓰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 기가 차더군요. 이날 애들이 있는 앞에서 서로 쌍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대판 싸웠습니다. 그 주말이라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있었고 저는 회사에 서류를 놓고 와서 잠깐 회사를 갔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와이프와 장모님이 어떠한 말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경멸하듯 째려보는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일단 외출을 하고 들어왔으니 씻고 옷차림을 하고 나니 장모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여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부모님한테는 이러한 속사정을 얘기 못하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누나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는 저한테 힘들면 헤어져라. 내가 너 자식 다 키워줄 테니 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인 저로서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 앉은 자리에 장모님이 아닌 와이프가 대뜸 먼저 말을 하더군요. 너가 나랑 살아오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너 자식 둘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럼 이전에 저와 대화도 안 하고 장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은 한술 더 떠서 우리 딸이 시집을 왔지만 내 주위에 다른 사위들보다 능력이 없고 우리 딸을 시집 보내게 너무 후회된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거리를 서성이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에게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었던 이런저런 속사정을 이야기를 말하고 집으로 들어와 장모와 와이프를 보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모두 말하게 되었고 장모님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온 저희 어머니는 차분히 와이프에게 내가 급하게 와서 그런데 따뜻한 차를 달라고 하셨고 몇 모금 마신 후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전에 힘이 들면 내가 애들을 봐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셨고 이어 와이프가 어머님, 저는 솔직히 친정 엄마가 우리 애들 봐주는 게 편해서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리 많은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 장모님은 말을 조용히 흘리시며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지금껏 집 하나도 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빙빙 돌고 우리 딸 일까지 시키겠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부인, 며느리가 결혼에 혼수해 온 건 세탁기와 냉장고뿐이었고
또 이전에 며느리가 지 남편 몰래 대출받았던 돈 3천만 원. 저희 아들한테 말해서 그 돈 모두 우리 아들이 갚아줬던 거 모르세요? 라고 하셨어요. 장모님과 와이프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 부모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새끼가 있네? 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위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딸이 고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지금껏 우리 딸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와이프가 나와 살아왔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장모에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들에게 따님을 맡겼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장모는 금방 사업이 번창하여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 라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저희 누나와 엄마는 잠시 침묵을 흐르고 난 후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과 저 며느리 두 사람은 여기 집은 내 집이니 며칠 안에 짐 빼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 어머니 아파트고 저희가 사업으로 힘들어해서 잠시 월세 아닌 그냥 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럼 우리 딸과 사위랑 이혼하라는 소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는 아들 방으로 저를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가 시부모한테 이딴 얘기까지 이야기한 거 보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네 아들 딸 거리에 내두고 이혼하자는 건데 어쩜 그리 간사하게 시부모한테 말하기 전에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 너 힘든 것도 아는데 너는 장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길래 사위한테 거슬림 없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냐?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 남은 대출금 갚고 있는 속사정을 아는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니 장모님보다 더욱 미워지더군요. 이제는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 우리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큰 분란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너무 힘들어 친구들에게는 말 못하는 사정을 누나에게는 했지만 누나도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하며 위로를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엄마는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이혼을 하라고 하며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너는 결혼 잘못한 것 같다. 너와 와이프 문제가 아닌 장모가 저러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엄마는 마지막 말씀에 내가 잘 말 못해서 너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재의 상황을 감당 못하겠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힘이 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 저는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쓴 욕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꼭 좋은 조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거나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